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 위생관리 중에서 개인위생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이란 뭘까요? 깨끗한 거? 청결한 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더럽다, 불결하다. 그죠? 그러면 더럽고 불결할 경우에는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취급하거나 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리장의 청결도 우선 중요하지만 개인의 위생도 무조건 제일 먼저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생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은 개인위생에 대한 내용 보기 전에요. 위생관리란 뭔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차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수 처리, 쓰레기, 분뇨, 하수와 폐기물 처리, 공중위생, 접객업소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조리, 식품 및 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 용기, 포장, 그죠?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 관련 업무를 말한다. 와, 많은 것들, 조리나 식품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관리하는 게 바로 위생관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쭉 보시면 여기 공중이용시설부터 쭉 나와 있는 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가 공중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조리나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식품 위생을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 부분을 계속적으로 배울 건데요. 그 위생이라고 하는 거는 식품위생 플러스 공중보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중보건 책이나 식품위생 책을 좀 더 찾아보시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위생하고 공중보건 이 두 과목으로 위생 쪽은 이루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0% 중에 70% 이상은 전부 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 5개가 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요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위생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 5개가 바로 뭐다? 식품 위생의 대상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위생이 바로 이 식품위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했을까요? 바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품위생의 대상은 하고 나오게 되면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5개가 몽땅 들어가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식품위생의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요 5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고르시면 정답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식품위생의 대상을 딱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나눠볼까요? 식품이란 뭘까요? 위생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거, 청결한 거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식품이란 뭘까? 우리는 식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먹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음식물을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조금 더 이게 고급스럽게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법규에 나와 있는 이 식품의 정의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뭐냐 하면 의약품을 포함할까요? 아니에요. 제외한 음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 바로 식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법규 쪽에서 식품의 정의를 다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셔도 되지만 저랑 미리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이란 뭘까요? 의약품. 꼭 병원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약국에서 파는 것들은 다 의약품이다. 그것들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식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유형 다음 중 식품의 정의로 알맞은 것은 할 때는 뭘 고르시면 될까요? 의약품을 제외한
음식물 요걸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식품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와요. 근데 그 보기 4개 중에서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르시면 정답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뭐 김, 그 다음 뭐 육류, 뭐 생선 나와 있는데 마지막이 비타민C 약재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비타500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편의점에서도 팔기도 하지만 대부분 의약품으로 해서 약국에서 많이 팔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비타민C 약재나 비타500 이거 상표 얘기 되나요? 그것들을 고르시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생관리의 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제가 조금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까요? 우선은 이 내용 중에서 식품위생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선생님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 포장 제가 워낙에 많이 말을 하니까 잘 기억도 하는데요. 그냥 재미나게 한번 제가 요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씻고 나왔어요. 알몸이에요. 상상은 금물입니다. 알몸으로 나왔을 때 그 상태가 바로 제가 식품이에요. 식품.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씻고 나왔으면 뭐 해야 될까요? 얼굴이 너무 땡겨요. 피부가 건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품을 좀 바르거나 바디로션을 바르거나 제 몸에 영향을 조금 주겠죠? 또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화장하고 왔잖아요. 제 모습을 돋보이게 뭔가를 하겠죠? 그때 첨가하는 게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 되셨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부분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뭐 입었어요? 옷 입었잖아요. 제가 몸이 조금 흉하긴 하거든요. 가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장을 하는데 제가 손으로 처벅처벅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섬세하게 조금 예쁘게 해야 되는 건 뭘 이용해야 될까요? 기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기구.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냥 걸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집이 멀거든요. 걸어서 오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영상 촬영이 조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바로 저를 태우고 온 수단. 바로 그게 뭔다? 용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요 5개에 대한 용어는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좀 재미삼아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현경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다음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위생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시험에 자주 등장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위생관리 왜 해야 될까요? 식중독의 위생사고를 당연히 예방해야 되겠죠.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식품의 가치가 상승해서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로의 이미지를 좀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결한 이미지라는 점포의 이미지도 개선이 될 거고 그리고 고객이 만족될 거고 그리고 나서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흐름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좀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 또는 건강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치가 상승하고 그거를 판매하는 업소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고객도 만족되고 그래서 매출도 증진하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 관리 대외적으로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대 요게 보이네요. 왜 그러냐면 내용들을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기능사에서는. 근데 최대한 뭔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외우는 방법들을 조금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갑자기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잠꼬대 이거 잠꼬대로 외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잘 때 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잠꼬대 한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셔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앞자 따가지고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중요하지만 시험에는 자주 출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이거는 정말 별 3개.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출제가 된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식품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화, 요 위에도 써 있죠? 그래서 이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을 찾기 위해서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를 해야 돼요. 그건 바로 총리령에 의해서 건강진단 검진 주기는 언제다? 1년에 한 번씩이다. 그래서 학생 중에서도 그렇고 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이 조리 쪽이나 식품 쪽에 종사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보건증을 먼저 끌어오시든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해서 매년 해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다. 근데 이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와 같은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식품에 종사할 수가 없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문제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소화기계 간염병. 소화기계 간염병이라고 하는 건 먹어서 걸리는 병을 얘기해요. 먹어서. 그래서 먹어서 소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서 먹어서 걸리는 간염병이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즈. 자, 볼게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즈.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즈. 왜 그러냐? 요 놈을 아주 중요한 놈이라고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도 나오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약간 맛보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화기계 간염병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결핵이라고 되어 있죠. 비전염성인 경우에는 제외가 된다. 됐죠? 그 다음 피부병 및 기타 화농성. 화농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식중독 부분에서도 배울 거예요. 세균성 식중독에서. 근데 이 화농이라는 게 상처가 났어요. 주방에선 상처 나기가 쉽죠. 상처가 났는데 치료를 제대로 안 했더니 노랗게 고름이 아주 꽉 차 있는 그것들 보신 거 있죠? 그게 바로 화농이에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식품 영업에 종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세균성 식중독에서 독소형 식중독, 그래서 포도상규균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이 화농성 질환의 환자가 이렇게 조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화농이 툭 터져가지고 식품에 들어간 거예요. 정말 끔찍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식중독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하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그죠? 선생님 이거 4개 되는데요. 이 소화기계 간염병은 이 4개나 있고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라고 생각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 화농성은 제가 식중독과 관련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뭐예요? 피 관련이죠? 얘도 피, 결핵하면 하면 뭐예요? 피 보이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결핵. 우리 TV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피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화농성, 요게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소화기계 간염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요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요거가 있다 해서 조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 이해되죠? 그래도 제가 피 얘기하고 화농 얘기하고 이거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데 종류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 간염병 이게 진짜 많이 나온다.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3번만 요거 한번 얘기하고 할게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자, 우리가 외우기 조금 어렵거나 종류가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말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입에 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요 4가지 꼭 기억하시고 또는 소화기계 간염병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요 밑에 보이죠?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보이시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것은? 하고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거 고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요거하고 요거 나오죠.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진짜 이거 중요한 거 맞아요? 나중에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다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여기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1번 문제, 그 다음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문제 2번째, 그 다음 수인성 간염병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수인성 간염병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또는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럴 경우에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것만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그 다음 4번째는 뭐냐면은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간염병. 간염병 부분에서 지금 다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면은 나중에 맞다. 이영경 선생님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균에 의한 간염병. 그죠?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간염병이 뭐냐 할 때도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거 고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또 있어요. 근데 5번째. 바로 뭐냐 하면은 파리에 의해서 걸리는 간염병.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파리에 의해서 걸리는 간염병이 뭐냐라고 나오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거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에 의해서 걸리는 간염병이 뭐냐? 그걸로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럴 경우에도 요 보기들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제가 간단히만 설명했어요. 소화기계 간염병,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환경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수인성 간염병이다, 세균에 의한 간염병이다, 파리에 의한 간염병이다. 우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이 간염병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저 여기 많이 알려드렸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은 반드시 꼭 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위생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뭐 손 씻기를 철저히 하기만 해도 질병의 60%가 예방된다. 그래서 손 씻기를 생활에 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손은요. 조리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 신체 일부를 만졌을 때 제가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어요. 여기가 간지러워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요 옷깃을 만지고 이랬을 경우에도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식품 작업의 다른 작업 및 물건을 취급했을 때도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손은 그냥 그 작업에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때나 또는 조금이라도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냥 수시로 손을 닦거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4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냥 모든 순간에 계속 손을 씻으면서 청결을 유지해라.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 씻는 방법은 뭐 6개, 8개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손바닥도 닦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닦고 손톱 위도 닦고 손등도 닦고 정말 깨끗하게 닦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을 때는 뭘로 씻을까요? 바로 비누로 씻겠죠. 그죠? 근데 비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생에서 배우는 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비누.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역성 비누. 이 역성 비누는 소독 관련해서 그때도 또 한번 배우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 비누라고 하는 건 우리 집에서 쓰는 비누들 있잖아요. 그거는 손에 묻어 있는 오물이나 먼지들. 그래서 세척만 해요. 세척. 이해되셨죠? 그런데 역성 비누라고 하는 거는 살균 소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비누로 먼저 이 오물이나 먼지들을 제거를 하신 다음에 역성 비누로 해서 딱 살균까지 마무리 싹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데 손을 씻을 때 비누의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요. 2개를 섞어 쓰면 될까요? 뭐든지 섞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뭔가 조금 좋은 것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2개를 섞어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반 비누로 세척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역성 비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세척한다. 그렇게 답이 나온 게 정답이다. 요거까지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 복장 착용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려울까요? 안 어렵죠? 조리를 하시려면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2발은 항상 단정하게 묶고 뒤로 넘기고 두건 안으로 넣는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망을 해가지고요. 안쪽으로 다 머리카락 안 보이게끔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밀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외모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화장은 진한 화장이나 향수를 쓰지 않는다. 향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의 향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수는 쓰지 마시고 그리고 진한 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가볍게만 이렇게 하시고 되도록이면 화장을 거의 하지 말아라. 요게 좀 좋은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니폼은 당연히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고요. 명찰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가슴에 중앙에 부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름을 저처럼 이렇게 박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구는요. 귀걸이, 목걸이, 손목시계, 반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치마는요.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더러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손톱은요. 짧아야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소실적에는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길고 이렇게 매니큐어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되게 예쁘게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는 손톱이 한 번도 기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상처를 좀 감싸서 밴드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신발을 신고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안전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미끄러짐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칼 있죠. 칼이 사실은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은 요즘에 좀 공법이 좋아져가지고 손잡이가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손잡이가 무겁게 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칼 날 쪽으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안전화 만져보시면은 딱딱한 그 부분 보이시죠? 그게 바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물건이 떨어졌을 때 발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안전화는 미끄러짐 방지나 아니면 물건 떨어졌을 때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모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깊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써야 된다는 거죠. 멋내기 위해서 저도 학생들 보면은 이렇게 위로 걸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머리를 완전히 넣어서 머리카락이 잘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싹 깔끔하게 위생모를 써야 된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죠? 하나 추가할게요. 바로 뭐냐면은 마스크 또는 입 가리개, 입마개, 그죠? 요런 거. 요런 것들도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침들 이런 거 있죠. 분비물들로 인해서 이렇게 음식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나 입 가리개, 요 입마개 있죠. 요거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냥 주방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뭐 이상한 것들 이렇게 뭐 이게 치렁치렁하고 이런 거 있죠.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조리복만 정확하게 갖춰 입고 진행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위생 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장이 뭐다? 위생복, 안전화, 위생모, 앞치마, 머플러 요런 기준으로 한다. 근데 머플러는 사실은 다 하지는 않고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복장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생복이라고 하는 거는 조리 종사원의 몸을 보호하겠죠. 그죠?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위생적으로 작업할 수가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안전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미끄러지지 않게끔 방지도 하고 물건이 떨어지거나 또는 칼이 떨어졌을 경우에 그거 하나 안 했네요. 칼이 떨어지면 절대로 손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수업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반드시 안전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뭔가 작업대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바로 몸을 피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꼭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안전화가.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더라도 안전화 윗부분이 딱딱하기 때문에 내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몸은 피하고 칼은 절대 잡으면 안 된다.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위생모라고 하는 거는 머리카락하고 머리 분비물, 그죠? 그걸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모 쓰겠죠. 앞치마는 당연히 의복 입으면서 같이 이렇게 보호도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안 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방에서 발생하는 상해 응급조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길게 되어 있어요. 끈처럼. 그래서 혹시라도 주방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 쓰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는 불 쓰다가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잖아요. 그럴 때 먼저 묶어가지고 우선 응급 조치를 먼저 취하는 이게 바로 머플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배웠잖아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식품 위생사고, 그죠? 예방. 그 다음, 여기 점포의 이미지 개선, 상품의 가치 상승,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정답은 4번인데요.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위생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치료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 아는 거로 답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진한 화장이나 향수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되겠죠. 조리 시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손목시계를 착용한다. 절대 몸에는 치렁치렁 뭔가 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해되셨죠? 손에 상처가 있으면 밴드를 붙이시고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위생모를 꼭 착용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 영업자 및 종사원의 건강진단 실시 방법 및 타인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는 어디에 정한다고요? 총리령.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게요. 우리가 식품위생관계법규에 대해서도 이제 식품위생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때는 시험 문제 거의 뭐가 나오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의 답이에요. 사실 요거 하나 빼놓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사람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물어본다, 뭐 이렇게 뭐 시장군수 구청장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법규와 관련돼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거의 다 답이라는 거. 요거는 요 문제만 나오니까요.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렸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관계법규에서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종사원의 건강 진단 검진 주기는 1년에 한 번씩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바로 뭐였어요? 첫 번째 소화기계 감염병. 그거 뭐 있었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거 꼭 기억해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어요? 결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나요? 에이즈 있었죠? 에이즈. 그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핵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 정답은 4번인데요. 선생님 1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세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하고 같은 법정 감염병 군 안에 들어있는 놈이거든요. 이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병. 요것도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보기로 나오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거의 정답이 다른 걸로 정확하게 보이니까 요대로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뭐였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죠? 그래서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질은 같은 류. 됐죠? 그럼 아닌 거 바로 뭐다? 홍역.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자 풀어주시면 되고요. 7번 한번 볼게요. 역성 비누를 보통 비누와 함께 사용할 때 올바른 방법은 보통 비누로 먼저 때를 씻어낸 후 역성 비누를 사용한다. 맞죠? 우선은 보통 비누를 씻고 그 다음에 역성 비누를 사용해야 되는 거.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 비누는 세척, 역성 비누는 살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복장을 착용할 때 머리카락과 머리의 분비물들로 인해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거. 머리카락과 머리래요. 바로 뭐예요? 위생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내용도 설명했고요. 그리고 8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하실만 하세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비누하고 역성 비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푸시면서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